일단 오늘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날의 사실은 좀 많이 차이가 났던 경기죠. 일단 스코어 차이는 2대0, 두 골 차이밖에 안 났지만 두 팀의 경기 모델이나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패턴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두 팀의 격차가 좀 많이 커 보이는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스날의 압박 시스템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고, 반면에 토트넘은 후방에서 압박을 풀어나가는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장면입니다. 보통 요리스가 볼을 받을 때 아스날이 이 요리스가 볼을 받는 순간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 압박을 강하게 들어갈 때 어떤 게 포인트냐면, 주변에 있는 아스날의 선수들이 일단 요리스 한 명을 압박하고, 이때 요리스가 볼을 받는 순간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한 명씩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게 정말로 잘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리스가 볼을 받는 순간 아스날 선수들이 일단 요리스도 압박하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계속 압박을 해오니까 지금 요리스가 패스를 줄 타이밍을 못 잡아요. 물론 이 앞에 선수가 한 명 있지만 이 선수도 아마 화면 밖에는 뛰어 들어오고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스가 가뜩이나 발밑이 안 좋은데, 발밑이 안 좋은 요리스가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줄 수 있는 루트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주죠. 요리스의 패스가 매우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 아스날이 또다시 압박을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기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니까 곧바로 실점 위기가 찾아오죠. 물론 여기서 요리스가 선방을 하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이 오늘 경기 가장 큰 두 팀의 차이를 만들어냈던 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요리스가 볼을 잡는 순간 아스날은 일단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요리스에게 압박을 들어가는 선수, 이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선수가 압박을 하느냐, 그냥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할 때 요리스에게 한쪽 측면에 대한 선택지를 아예 없애버려요. 어떤 거냐, 요리스가 볼을 잡는 순간 공격수가 요리스를 정면에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압박하면 요리스가 왼쪽 오른쪽 패스를 줄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지죠. 근데 측면에서 돌아뛰면서 아예 한쪽 측면으로는 패스를 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요리스가 반대편 측면으로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데, 이때 아스날이 한 명씩 압박을 하면 요리스가 패스를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압박을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요리스가 이쪽, 요리스의 오른쪽으로는 패스를 줄 수가 없어요. 공격수가 측면에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 패스가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요리스의 패스 선택지가 너무 채공 시간이 깁니다. 채공 시간이 길어요. 램스데일과 요리스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램스데일은 저렇게 볼이 높게 떠서 채공 시간이 긴 패스를 잘 안 합니다. 특히나 주변에 있는 수비수에게 땅볼로 처리하죠. 근데 요리스는 채공 시간이 되게 길어요. 볼이 높이 떴다가 떨어지는 시간이 길면 당연하게도 주변에 있는 선수가 달려들면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이 높게 떨어질 때 빠르게 베나이트가 달려와서 볼을 끊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리스의 발밑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압박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 보세요. 토트넘이 압박할 때는 오늘 압박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압박을 했는데 어설퍼요. 이 장면 보시면 램스데일이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이 압박을 해요. 손흥민, 케인, 호이비에르, 사르 압박을 하러 올라오는데 순간적으로 반대편 측면에 베나이트가 비어 있습니다. 혼자. 그래서 램스데일이 이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런데 아까 이 아스날의 압박 장면을 보면 이렇게 빈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순간적으로 달려오는 선수가 있었죠? 아스날은. 근데 토트넘은 여기서 이 패스를 허용합니다. 너무나 넓은 공간을 그냥 그대로 허용해요. 이게 어떤 차이냐? 압박 시스템 자체가 아스날과 토트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차이 난다. 단순히 그냥 이 장면만 비교해봐도 압박에 대한 이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압박을 할 때도 아스날은 압박을 풀어나오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잘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이 이 장면도 압박을 하고 있죠. 전방에서 분명히 많은 선수들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토트넘의 공격 숫자와
전방 압박 숫자와 아스날의 수비 숫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나 이 중앙에서는 4명 대 4명 4대 4 상황인데 여기서 아스날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처음에는 뒤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토트넘 공격수들이 압박을 하러 달려들죠. 달려들 때 너무 무질서해요. 그냥 무질서하게 달려드니까 순간적으로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진첸코가 빕니다. 너무 편안하게 비니까 아스날은 패스 그냥 압박을 편안하게 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날의 탈압박도 좋고 동시에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두 가지를 모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진첸코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이게 참 이 아스날의 강점이거든요. 볼을 잡고 있을 때 앞선에 있는 웨데고르가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카도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패스를 받기 위해 움직여요. 그리고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아스날의 선수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첸코가 이 앞쪽으로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앞쪽으로 볼이 전개됐을 때 웨데고르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볼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카도 측면으로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파페사르를 측면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파페사르가 측면으로 끌려당겨 나가니까 여기서 진첸코가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중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스날이 뒤로 패스를 보내주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진첸코에게 또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진첸코가 패스를 받아서 또다시 토트넘의 압박을 여유롭게 풀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 보시면요. 얼마나 아스날이 움직임적으로 전방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해 나오는 플레이가 환상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이 탈압박에 대한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걸 생각해보면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이 약한 상태에서 아스날의 전방 압박 시스템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리고 토트넘이 반대로 압박을 할 때는 아스날이 너무나 유연하게 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압박을 하는데 압박을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스날이 풀어나오니까 압박을 하게 되면 뒷공간이 열리죠. 그리고 이때도 침투에 들어가는 사카 그리고 파티의 예술적인 뒷공간 패스 이 한 방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뒷공간이 무너졌었고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사카가 측면에서 돌파 여기서 이제 사카의 크로스인데 슈팅에 가까운 크로스였는데 여기서 이제 요리스의 엄청난 실수가 나오죠. 엄청난 미스가 나오면서 요리스가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요리스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요리스의 실수 이것도 있겠지만 요리스의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을 제대로 토트넘이 견제하지 못했고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라인을 올려서 뒷공간이 열린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서 나온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골 실점 장면이 얼마나 토트넘과 아스날의 압박 시스템과 탈압박에 대한 이 차이가 큰지를 알 수가 있었던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세컨볼도 약해요. 토트넘은. 요리스가 전반전 내내 압박에 고생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앞으로 걷어냈거든요. 볼을 받았을 때. 그래서 앞쪽에 있는 케인에게 붙여줬는데 이 떨어지는 세컨볼 토트넘이 빠르게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아스날이 받아오는데 여기서 토트넘이 어설프게 전방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티가 볼을 잡을 때 압박을 하는 선수가 일단은 호이비에르, 사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해 들어가요. 그런데 파티가 너무나 여유롭게 압박을 벗어나죠. 이렇게 되니까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어설프게 압박을 했다가 탈압박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아스날이 볼을 받아서 너무나 여유로운 공간에서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압박을 하러 올라갔던 호이비에르가 못 내려오고 있죠. 사르는 내려왔는데 호이비에르가 못 내려오면서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가 내려와야 되는 이 공간에 너무나 넓은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호이비에르가 빨리 못 내려오니까 여기서 웨데고르에게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르에게 패스 그리고 웨데고르가 볼을 받아서 너무나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간을 너무나 많이 준 것도 있지만 애초에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이 안 되니까 그냥 볼을 걷어내고 볼을 걷어냈을 때 떨어지는 세컨볼을 못 가져오고 그리고 세컨볼을 어설프게 압박하다가 아스날이 탈압박하니까 공간 나오고 이게 겹쳐서 나왔던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애초에 이 세컨볼에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토트넘은 너무나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어요. 수비할 때 박스 안에 그냥 밀집해 있는데, 이때 문제는 당연하게도 이 앞쪽의 공간이 너무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뭐 아스날이 크로스를 올렸을 때 볼이 떨어지면 모두 다 아스날한테 가요. 그래서 오늘 경기 계속해서 토트넘이 세컨볼에 약하다, 볼을 걷어내기만 하면 아스날한테 패스가 가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때 토트넘의 선수들이 거의 모든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크로스가 올라와서 볼이 떨어지는 순간 토트넘의 선수들은 모두 다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하게도 볼이 떨어지면 이 뒷공간은 아스날 차지가 되는 거죠. 요 장면만 봐도 토트넘의 선수들이 박스 안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세컨볼 싸움이 안 되고요. 세컨볼 싸움이 안 되니까 떨어져 나오는 볼을 너무나 쉽게 아스날이 볼을 받아서 패스를 하든 아니면 슈팅으로 이어나가든 2차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토트넘이 참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측면에서 볼을 잡는데 애초에 토트넘의 수비가 계속 내려갑니다. 이 앞 공간은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이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순간적으로 이 측면 수비를 위해서 다이어가 빠져나가니까 호이비에르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지 않을 거면 중앙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페널티 박스 앞쪽에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볼을 잡아서 슈팅, 요 장면도 나왔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수비할 때 페널티 박스 앞쪽에 수비를 하는 이 수비적인 조직력 자체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공간 내주고 중거리 슈팅 내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중거리 슈팅 허용하면서 실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오늘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경기력적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후방 빌드업 안 됩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전방 압박 좋아요.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좋다 보니까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이 안 좋아서 볼을 걷어내요. 걷어냈을 때 세컨볼이 떨어지는데 세컨볼을 가져오는 조직적인 시스템이 토트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컨볼 싸움에 져요. 그렇게 되면 세컨볼 싸움에 지니까 아스날이 볼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토트넘이 어설프게 압박하다가 아스날의 좋은 후방 빌드업에 탈압박을 당해서 아스날이 또다시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아스날보다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아스날과 토트넘의 수준 차이가 났던 경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 나왔냐면요. 전반전 기록이 처참했죠. 특히나 토트넘의 터치맵 보시면요. 토트넘이 아스날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3번의 볼 터치밖에 못 가져갔어요. 단 3번. 전반전 45분 동안. 그런데 한 번이 이제 손흥민의 슈팅, 요 한 번이고, 2번이 해리 케인과 호이비에르의 정말 경기 끝나기 막판에 터치했던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 47분까지, 이게 47분에 나왔던 터치인데 전반전 47분까지 토트넘의 박스 안 볼터치는 손흥민 단 한 번이었습니다. 단 한 번. 반면에 아스날 비교해보면요.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엄청나게 많죠. 토트넘과 다르게. 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왜 그러냐? 애초에 토트넘이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으니까 아스날은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반면에 토트넘은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못 나가니까 아스날의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탈압박, 압박 시스템, 세컨볼 싸움,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 100% 아스날이 토트넘을 압도했던 경기다.